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기업은 최근 시장에서 꽤나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연초 대비 주가가 무려 30% 이상 하락, 52주 신저가에 다가섰습니다. 더 심각한 건 현재 주가 수준이 2년 전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월가의 성장주 아이콘으로 불리던 기업, 하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의 의심과 불안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결코 무명의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일상처럼 익숙한 브랜드이고 글로벌 외식 시장에서 늘 언급되는 강자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 시장에도 상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업이 바로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에크먼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행동주의 투자자로 불리며 경영진을 흔들고 기업 구조 조정까지 이끌어내는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온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꽤 오랜 기간 치폴레라는 기업의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최근의 주가 흐름은 에크먼의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까? 아니면 더 큰 위험의 시작일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기업은 바로 치폴레 멕시칸 그릴입니다. 치폴레는 1993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시작한 멕시칸 음식 체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 매장을 운영하며 패스트푸드와 건강한 식사라는 두 가지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신선한 재료, 맞춤형 주문, 그리고 빠른 조리 과정을 결합한 그들의 시스템은 단순히 음식점 그 이상이었습니다. 소비자 경험의 혁신을 만들었고 월가에서는 이를 패스트 캐주얼 모델의 교과서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치폴레가 지금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까지만 해도 온라인 주문과 배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성장 엔진을 달았던 치폴레. 주가는 치솟았고 투자자들은 치폴레를 맥도날드의 대체 성장주로까지 불렀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출 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치폴레 여전히 성장주인가? 아니면 성숙기에 접어든 평범한 외식 기업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치폴레라는 한 기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글로벌 외식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전환,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조건,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이 어떻게 기회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성장주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장 스토리를 믿고 들어온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주식은 순식간에 거품주로 전락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도하게 실망하고 있을 때 진정한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치폴레가 지금 딱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치폴레는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운영되는 기업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글로벌 확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상징적인 시장 중 하나로 바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외식 시장은 이미 치열합니다. 글로벌 브랜드인 맥도날드, 버거킹, 서브웨이 같은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 고유의 프리미엄 외식 브랜드, 배달 플랫폼 기반의 소규모 프랜차이즈까지 수많은 경쟁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 치폴레가 진출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업계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폴레를 단순히 주식 차트 위의 종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언제나 결국 펀더멘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치폴레의 펀더멘털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경영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지, 경쟁 환경에서 차별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확장 시도가 기회가 될지 리스크가 될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치폴레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시다. 치폴레 이야기는 1993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작은 매장에서 시작됩니다. 창업자는 스티브 에스.
그는 원래 전문 셰프의 길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미국 최고의 요리 학교 중 하나인 쿨리너리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에서 훈련을 받았고 졸업 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담당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에스는 한 가지 아이디어에 매료됩니다. 고급 식당에서 경험한 조리 철학과 품질 기준을 보다 대중적인 가격대의 음식에 담을 수는 없을까? 그가 선택한 해답은 멕시코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멕시코 음식은 저렴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소위 패스트푸드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는 여기에 고급 요리의 노하우를 접목했습니다. 단순히 빠르고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재료와 제대로 된 조리법을 통해 패스트푸드지만 패스트푸드 같지 않은 음식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철학이 훗날 치폴레가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근본적 토대가 됩니다. 1993년 그는 덴버의 첫 번째 치폴레 매장을 열었습니다. 초기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하루에 100개 정도의 브리또를 팔 수 있다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매장은 오픈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첫 매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패스트푸드와는 차별화된 신선함 그리고 맞춤형으로 원하는 재료를 고를 수 있는 독특한 경험에 열광했습니다. 이후 치폴레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스티브 에스는 투자금을 다시 매장 확장에 쏟아부었고 불과 몇 년 만에 수십 개 매장으로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 치폴레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본격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외식업체의 성공을 넘어 시장이 새로운 외식 패러다임을 인정했다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치폴레의 성장에는 명확한 설립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푸드 인티그리티입니다. 이 슬로건은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치폴레 운영 전반을 이끄는 원칙이었습니다. 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 화학 첨가물이 없는 식자재, 그리고 신선한 재료 사용. 치폴레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기존 관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글로벌 외식 체인들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가격 절감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폴레는 그 반대였습니다. 더 나은 재료, 더 건강한 방식, 그리고 더 윤리적인 공급망을 추구했습니다. 회사의 미션 또한 철저히 이 철학과 맞닿아 컬티베이트 어 베럴 월드. 단순히 음식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책임을 지닌 존재라는 정체성입니다. 이를 위해 치폴레는 지역 농가와 협력해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조달하고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육류를 공급받았습니다. 또 인공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조리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철학은 소비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치폴레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폴레는 단순한 외식 브랜드를 넘어 사회적 트렌드와 맞물린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초기의 성공은 단순히 맛이나 품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치폴레는 고객 경험 자체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소비자가 직접 재료를 선택하고 직원이 눈앞에서 브리또나 타코를 만들어줍니다. 즉, 소비자가 조리 과정에 참여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매우 신선한 시도였고 패스트 캐주얼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어젖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치폴레의 탄생 배경은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셰프가 가진 요리에 대한 철학 그리고 패스트푸드 시장을 바꾸겠다는 도전 정신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스티브 에스는 패스트푸드의 효율성과 고급 레스토랑의 품질을 동시에 추구했고 여기에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덧붙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치폴레를 오늘날까지도 차별화시키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폴레는 단순히 미국 내 외식 브랜드가 아니라 글로벌 확장을 모색하는 거대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이제 치폴레의 현재 사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규모와 숫자입니다. 숫자는 기업의 체력과 현 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매장 현황입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치폴레는 미국을 비롯해 총 7개국에 약 3,8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은 미국 내 매장이 차지합니다. 치폴레는 사실상 미국 중심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외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로 캐나다 약 60개, 영국 20개, 프랑스 6개, 독일 2개, 쿠웨이트 3개, 아랍에미리트 3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면 치폴레의 글로벌 확장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성과가 미국 내 수요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 수는 약 13만 명 이상입니다. 이는 매장당 평균 30에서 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패스트 캐주얼 업종 특성상 인력 집약적인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인건비 부담이 크고 이는 곧 영업 레버리지와 직결됩니다. 다음은 매출입니다. 2024년 전체 매출은 약 113억 달러, 약 15조 원. 이는 2023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은 치폴레의 브랜드 파워와 가격 전가 능력을 보여줍니다.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여전히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2024년 순이익은 약 15.3억 달러로 확인됩니다. 매출 성장률 15%와 비교했을 때 순이익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되었습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약 3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동일 점포 매출은 무려 4% 감소했고 방문객 수, 즉 트래픽도 4.9% 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치폴레의 매출 성장률이 가격 인상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정작 고객 발길은 줄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성장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치폴레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전체 매출의 약 99.5%가 음식과 음료 판매에서 발생합니다. 배달이나 기타 사업 부문의 비중은 극히 미미합니다. 실제로 배달 매출 비중은 약 0.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최근 많은 외식업체들이 배달 플랫폼 의존도를 높여가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치폴레는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모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주문 비중입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약 35% 전후가 디지털 주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는 34.4에서 35.5%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업계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팬데믹 이후 강화된 온라인 주문 채널을 치폴레가 적극적으로 정착시켰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배달보다는 픽업과 매장 내 디지털 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보겠습니다. 2024년 전체 영업마진은 16.9%였습니다. 전년의 15.8%에서 소폭 개선된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을 방어했다는 점은 치폴레가 여전히 가격, 전가력과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동일점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향후 관건입니다. 다음은 신규 매장 계획입니다. 치폴레는 2025년 한 해 동안 315에서 345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중 약 80%가 치폴레인 드라이브 스루 형태라는 점입니다. 치폴레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더해 드라이브 스루와 디지털 주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빠른 편의성에 대한 니즈와 맞아떨어지며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숫자들을 종합해보면 치폴레의 사업 현황은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규모 면에서는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100억 달러 이상, 3,800개 매장, 13만 명 직원이라는 숫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외식업체로서는 확실히 글로벌 톱티어에 속합니다. 둘째, 그러나 성장의 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일점 매출 감소, 트래픽 감소, 낮은 배달 매출 비중은 치폴레의 성장 구조가 과거와 달리 견고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신규 매장 확장에 의존하는 성장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포화 상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폴레의 2025년 9월 기준 사업 현황은 매출 성장 둔화, 방문객 감소, 그러나 확장 전략은 지속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 숫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치폴레 주가의 방향성은 결국 이 현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폴레의 강점과 약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치폴레는 미국 내에서 이미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수준을 넘어 건강한 패스트푸드라는 독자적인 포지셔닝을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많은 소비자가 치폴레를 패스트푸드와 차별화된 가치 있는 선택지로 인식하며 이는 장기적인 고객 충성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폴레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충성 고객을 단단히 묶어두고 있습니다. 멤버십 고객에게는 할인, 무료 메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며 디지털 채널을 통해 개인화된 경험을 강화합니다. 이 전략은 단순 방문을 넘어 반복 방문과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치폴레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는 정직한 음식라는 철학입니다. 이는 고품질 원재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고기, 유전자 변형을 최소화한 곡물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줍니다.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을 우선시하는 것과 달리 치폴레는 책임 조달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브랜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고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치폴레의 오픈키친 방식은 소비자 경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강점입니다. 고객이 직접 주문 라인에서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고 직원이 바로 눈앞에서 음식을 조리해주는 방식은 투명성과 참여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신선한 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자신만의 맞춤형 메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는 치폴레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곳을 넘어 소비자가 참여하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됩니다. 치폴레는 업계 평균보다 빠르게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모바일 앱, 온라인 주문 시스템, 매장 내 픽업 선반, 드라이브 스루와 유사한 치폴레인 등 다양한 디지털 접점을 마련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도 치폴레는 디지털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전체 매출의 상당 비율이 디지털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기반 고객 관리, 맞춤형 프로모션, 운영 효율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치폴레는 대부분의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성장한 타 패스트푸드 체인과 달리 본사가 직접 품질과 서비스 표준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높습니다. 이는 식품 안전성, 서비스 품질, 매장 운영 효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확장 속도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입니다. 치폴레 메뉴는 기본적으로 브리토, 타코, 볼 등 멕시코 음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객 맞춤 조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전체적인 메뉴 다양성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치폴레의 음식은 신선하고 고품질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이미지 관리에 취약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치폴레는 과거 여러 차례 식중독 및 식품 안전 관련 이슈를 겪은 바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교육으로 개선했지만 한번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소비자 인식 속에서 안전 리스크가 있었던 브랜드라는 꼬리표는 위기 상황마다 다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치폴레는 미국 내에서는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지만 글로벌 확장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현재 매장의 대부분이 미국과 북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아직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글로벌 퀵 서비스, 레스토랑 경쟁사인 맥도날드, 서브웨이와 비교했을 때 명확한 약점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최근처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심화되는 시기에 지역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폴레는 프리미엄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메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품질과 브랜드 철학을 고려하면 정당화될 수 있지만 경기 불황기에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저가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타코벨과 같은 저가 패스트푸드 혹은 간단한 한 끼 대체제가 치폴레의 대체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이 위험 요소입니다. 자, 이번에는 치폴레의 경쟁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코벨입니다. 타코벨은 대표적인 저가 패스트푸드 체인인데요. 가격, 경쟁력 하나만큼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조리 방식에서 보면 반조리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신선도나 품질 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치폴레와의 차별점인데, 치폴레는 매장에서 직접 조리하는 방식을 통해 신선함과 품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쿠도바입니다. 쿠도바는 치폴레와 메뉴 구성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브리토, 타코 등 같은 멕시칸 음식이 주력인데요. 하지만 성과 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치폴레는 매출 규모도 더 크고 충성 고객 기반도 훨씬 두텁습니다. 즉, 유사한 포맷이지만 브랜드 파워와 고객 충성도에서 치폴레가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카바입니다. 카바는 지중해식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로 건강식과 다양한 옵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카바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을 놓고 치폴레와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QSR, 즉 맥도날드와 서브웨이 같은 브랜드들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매장 네트워크와 저가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치폴레 입장에서는 이들과 같은 범세계적 운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벌 확장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치폴레가 품질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무기로 삼고 있지만 네트워크 규모와 가격 전략에서는 맥도날드나 서브웨이 같은 거대 QSR에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들, 예를 들어 쉐이크쉑이나 스윗그린 같은 곳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품질 원재료와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외식 브랜드인데요. 소비자층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직접적인 메뉴 경쟁은 아니더라도 한 끼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라는 공통된 고객군을 두고 간접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치폴레는 저가 중심의 패스트푸드보다는 신선함과 품질로 우위에 서 있고 유사 브랜드인 쿠도바보다도 더 강력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바 같은 새로운 경쟁자의 도전,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에서의 열세, 또 프리미엄 외식 브랜드와의 고객군 중복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치폴레는 브랜드 충성도, 품질, 디지털 역량에서는 분명한 우위를 보이나 글로벌 네트워크 부족, 가격 부담, 식품 안전 리스크에서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치폴레는 분명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정직한 음식이라는 철학과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확장과 메뉴 다양성 부족, 높은 가격이라는 구조적 약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치폴레가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의 유연성, 지역 다변화, 식품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브랜드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다양한 고객층을 포용할 수 있는 메뉴 혁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폴레 2025년 들어서만 주가가 30% 이상 빠졌습니다. 연초 대비 약 35에서 36%까지 하락했고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도 33% 이상 내려앉았습니다. 2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간 셈이죠. 최근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여기가 바닥일까? 아니면 아직도 추락할 여지가 남아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치폴레를 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피해야 하는 걸까요? 올해 치폴레 주가가 빠진 이유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2분기 실적 부진입니다. 방문객 수가 줄었고 동일 점포 매출도 4% 감소했습니다. 외식업에서 트래픽이 줄었다는 건 치명적 신호인데 치폴레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원재료비 상승입니다. 치폴레는 신선한 원재료를 직접 조달해 쓰는 걸 강점으로 내세우죠. 하지만 신선식품은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곡물, 육류, 채소 가격이 오르면 치폴레의 원가 부담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게다가 인건비 상승 압력도 겹치면서 영업이익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심리 약화입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중산층 이하 소비자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 치폴레는 저가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프리미엄 패스트 캐주얼입니다. 한 끼에 10에서 15달러를 내야 하는 브랜드다 보니 소비자들이 맥도날드나 타코벨 같은 저가 브랜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저소득층 고객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됩니다. 네 번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카바 같은 신흥 강자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QSR,
프리미엄 브랜드들과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예전만큼 치폴레만 바라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월스트리트는 치폴레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근 집계에 따르면 2,651명의 애널리스트 중 60% 이상이 여전히 매수 또는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애널리스트 다수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더라도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포워드 PER이 30에서 34배 수준인데 이건 여전히 외식 업계 평균 대비 높습니다. 즉, 지금 가격이 싸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 저평가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일부 기관들은 그래서 단기 분할 매수 혹은 관망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치폴레는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정기 배당이나 특별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자사주 매입, 즉 바이백을 통해 주주 환원을 하고 있죠. 최근에도 5억에서 7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 즉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치폴레는 맞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철저히 성장성에 베팅하는 종목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치폴레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트래픽 회복 여부입니다. 고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진 회복입니다. 원가와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가격 인상을 통해 이를 흡수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확장 모멘텀입니다. 치폴레는 아직 대부분이 미국 내 매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진출 소식처럼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네트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에서 불확실성도 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사이클입니다. 소비 여건이 개선되면 치폴레 같은 프리미엄 외식 브랜드는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된다면 고객들은 저가 브랜드로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치폴레는 분명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입니다.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저점 매수 기회로 비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회복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고 경기와 비용 부담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장기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 접근. 변동성이 크더라도 2, 3년 뒤를 본다면 충분히 성장성을 기대할 만합니다. 둘째, 단기 수익을 노린다면 신중해야 한다. 트래픽과 마진이 반등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더 흔들릴 수 있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립니다. 치폴레는 배당주가 아닙니다. 배당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성장성에 베팅하는 종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치폴레 주가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폴레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월가의 대표적 행동주의 투자자 빌 에크먼과 그의 헤지펀드 퍼싱스퀘어입니다. 에크먼은 2016년 치폴레의 위기 시점에 과감하게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식중독 사태와 매출 부진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던 치폴레에 대해 그는 오히려 브랜드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대규모 지분을 확보했죠. 이후 경영진 교체, 운영 혁신, 브랜드 리셋 과정에서 퍼싱스퀘어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변화 촉진자로 참여했습니다. 2025년 현재 퍼싱스퀘어의 포트폴리오에서 치폴레는 여전히 6에서 8%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종목입니다. 다만 최근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약 12.6% 지분을 매도하며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매도라기보다는 치폴레가 단기적으로 52주 신저가 수준까지 하락하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리밸런싱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유 규모는 한화 기준 약 1조 원에 달하며 여전히 막대한 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크먼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그는 치폴레를 단순히 패스트푸드 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브랜드 파워, 디지털 전환, 로열티 프로그램, 글로벌 확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에 가깝게 평가하고 있죠.
특히 로열티 프로그램은 치폴레의 장기적인 고객 락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 그는 이를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그는 공식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폴레는 과거 위기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 이번 조정 역시 장기 성장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일 뿐이다. 즉, 단기 주가 하락이나 변동성은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일 뿐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에크먼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 치폴레는 이미 수차례 위기를 극복하며 브랜드의 내구성을 입증했습니다. 글로벌 확장과 메뉴 다변화,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운영 효율성은 향후 10년 이상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입니다. 둘째, 단기 변동성 활용. 주가가 과열되면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조정 구간에선 오히려 기회를 모색합니다. 이번 지분 감축 역시 단기적 이익 확보 및 포트폴리오 안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에크먼은 치폴레를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존재하는 기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와 운영 역량에 대한 그의 신뢰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치폴레의 경영진 교체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기업 문화와 전략 방향성에도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 주식 보유자가 아니라 기업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의 관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치폴레의 성장 배경, 경쟁 구도, 그리고 빌 에크먼의 투자 관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치폴레는 단순히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이 아닙니다. 신선한 조리 철학과 디지털 혁신, 글로벌 확장성,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력 덕분에 장기적으로도 여전히 성장 스토리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치폴레가 왜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특별한 브랜드인지, 그리고 왜 위기 속에서도 다시 주목받는지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폴레 이야기, 그리고 빌 에크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저희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